자, 그러면은 오늘 삼삼국 오네요.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중시가 어제만큼은 오늘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면서 증권사들이 올 하반기 국내 증시 괜찮겠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 박순엽 기자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3천 간다. 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나 봐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요맘때쯤 되면 이제 올 하반기에 어떻게 지수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증권사에서 리포트나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이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천 900선 최대 선 이상으로 잡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 증권사별로 보면 NH투자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이 아예 최대 300선까지 가능하다고 봤고요. 네. 대부분은 하단을 2,400에서 2,500선으로 상단은 2,900에서 3,000선으로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 3,000선이라는 게 종가 기준으로 2021년 12월 말에 이제 나오고 안 나왔는데요. 네. 거의 3년이 넘었죠. 오래됐군요, 네. 진짜. 네. 증시가 이제 요 3,000선을 넘었다라는 거는 장기적인 박스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라고 네.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가 보면은 7.15포인트 빠지긴 했는데 네. 2630선 정도에 머무른 거 봐서는 아직 상단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를 좀 짚어본다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7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 이상 하락했고요. 8개월 만에 이제 매도 사이드 카드 나왔죠. 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이제 9일엔 1년 5개월 만에 2,300선도 내줬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네.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 이런 위기들이 반영된 상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가 2,600선을 복귀한 데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울러 이제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관세 충격으로 인한 미국 경제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재개할 할 거라는 그런 예측들도 국내 증시에는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 외에도 이제 증시에 힘을 붙이는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선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6월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내수 부양책이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네. 내수 회복과 더불어서 유동성 유입이 되면서 이제 증시 혈기가 돌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의 그렇죠. 공약들도. 그렇죠. 이재명 후보나 김민수 후보 이제 주요 여야 후보 모두 이제 증시 부양 이지를 미친 점 역시 기대를 모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외국인 수급도 제가 최근 들어서 오늘 나쁘지 않네요라고 말하는 날이 좀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예. 외국인 자금도 이제 좀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가 네. 좀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달 들어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찾아봤는데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약 1조 9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더라고요. 네. 이대로라면 거의 이제 10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인데요. 그 배경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 그다음에 환율 자체의 변동성 완화가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400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 부분이랑 또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주가치 재고 정책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국내 비중을 확대한 사례들이 많아서요. 아마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주주가치 정책이 좀 재고되고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더 들어올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도 그렇고 우호적인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 쪽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어떤 종목을 들여다봐야 될지 이렇게 좀 짚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제가 찾아봤을 때 리포트를 다
들여다봤을 때 네. 내놓은 추천 종목이 크게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정리를 크게 해보면은 AI주 또는 이제 저 PBR의 이제 가치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AI 관련 종목은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다시피 AI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의 또 대선에서 많이 이야기된 것처럼 정책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서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나 유통 같은 이런 저 PBR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고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추천 종목에서로 꼽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요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PER 주랑 저 PBR 주를 네. 한꺼번에 담는 전략이 네. 유효할 거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 뭐 예. 이 밖에도 뭐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 엔터주, 그리고 그 다음에 내수 부양 정책이나 금리 인하에 따라서 건설주 같은 것들도 추천 종목에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아, 네. 그 이제 들여다봐야 할 종목군까지 살펴주셨는데 마냥 또 이제 장밋빛 전망에만 젖어 있기에는 그렇죠. 조금 어려움이 언젠가 있으면 더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네. 일단 리스크 요인이랄까 저희가 네. 점검해야 될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재는 이제 90일 관세 유예 기간 덕분에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데 유의미한 협상 결과가 90일 내에 나오지 않으면 또 실망한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출 회복이 좀 더딘 점. 그 올해 상반기와는 다르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이니까 수출주 네. 위주인 국내 이제 상장사에는 굉장히 비우호적이다. 시장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코스피 이익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출이 회복 속도가 좀 느리면 네. 코스피 상방에 제한이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구조적 성장 업종 이런 데 집중을 하고 관세 민감도가 좀 큰 업종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기 이 증시 전망과 함께 이 코스피 3천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박순혁 기자가 또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말씀 한 말씀 건네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대선이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정책 방향성 그리고 외국인 수금 흐름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도움되는 전략 말씀,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